안녕하세요. 임영순 교수예요.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자, 수업에 앞서서요,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일단 50분 원칙 수업이고요. 지난번에 1주차에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17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인 37분에 대해서 아니지 33분이죠. 33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머지 50분을 합해서 그래서 1주차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들어야 될 수업 분량은 여러분들이 4주차까지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강까지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해서 스케줄이 이제 4주가 나와 있으니까 좀 굉장히 좀 빡빡하죠, 그죠? 그래서 여차 조금이라도 미룬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업을 기간 내에 꼭 수강을 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고요. 수강 이외에 그 시간에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근데 아예 뭐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석 처리가 되면서 뭐 비대면 강의이지만 이것도 결석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으시면 졸업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잘 챙겨서 미루지 않도록 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내용은 저는 PPT로 수업을 하지만 PPT와 함께 교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항상 챙겨 오셔야 되고요. 저희 앞쪽 부분이 신장 부분에 대한 공부는 저희가 퍼시픽 책 볼륨 1, 그러니까 1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쯤에 있어요. 그래서 한 700, 몇 페이지였더라? 780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챙겨 오시고 PPT도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PPT를 꼭 출력을 하셔가지고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꼭 냅니다. 별표 꼭 강조를 한 부분 별표 계속 붙이시면서 꼭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한자 한자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저는 문제집에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PPT 잘 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 잘 확인하시고, 그렇지만 그러면 문제집에서 안 내면 그러면 문제집을 안 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를 달달달달 외워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가닥이 안 잡혀요. 그래서 한 70% 정도 이렇게 맞출까? 근데 나머지 30%는 뭘 해야 한다? 문제집을 풀어서 숙지를 꼭 그 응용 능력을 꼭 키워서 문제를 이해력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신장 요로의 건강 문제와 간호인데요. 신장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거는 이제 요로의 구조 기능, 그 다음에, 건강 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배뇨 장애, 그 다음에 폐쇄성 질환, 염증성 질환, 외상, 비뇨기 신생물, 신장 기능 상실 투석, 신장 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이 거의 화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뇨제 사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전해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가고요. 신장과 관련된 거는 키드니는 허트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기에 신장 부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전에 공부가 좀 안 됐다 이러면은 앞부분에 찾아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고 숙지하시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4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학년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국시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부 수업과 후반부 수업을 동시에 1학기에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시 준비가 1학기에 사실은 이론이 거의 다 끝나고요. 국시 문제풀이까지도 거의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부할 때 제가 또 신장 파트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드리는 부분들 꼭 잘 챙기셔서 국시 공부도 같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은 비록 못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필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단점은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특히 신장 파트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내용을 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장,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인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환이 아니고요. 여기에 해부 생리입니다. 그래서 해부 생리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질환 부분 아무리 들고 파도 여기에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 요 앞부분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거와 연결돼 있어서 이제 검사 파트까지 이렇게 넘어갈 텐데 여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드리는 부분 꼭 잘 보시면서 공부를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요로개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장이 여기 있고요. 그쵸? 신장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요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신장 요로개는요. 이렇게 4개의 기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부 요로개는 이제 신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 요로개는 요관부터 해서 아래쪽에 여기 3개의 기관을 이제 하부 요로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4개의 기관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 요관은 그냥 길이잖아요. 길. 어떤 뭐 메타볼릭한 어떤 기능을 뭐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광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것도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쵸? 근육 덩어리고 요도도 그냥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신장이죠. 신장. 신장은 오른쪽, 왼쪽 2개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2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장을 1개를 만약에 여기서 누가 꽝 들이받아가지고 여기가 신장이 만약에 손상이 심해서 여기에 신장을 떼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도 나머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 보실게요. 위치는 위치 들어가기 전에 사실 부신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신장 요로개 부신은 신장계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부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신은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분비계에서 배운 내분비계 조직입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신장 위에 곡갈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신은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죠.
그래서 얘기하면 좀 긴데 어쨌든 좀 짚고 갑시다. 그래도 피질과 수질이 있는데요. 피질에서 알도스테론과 콜티졸이 분비가 됐었죠.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가서 또 찾아봅니다. 아니면 여기에 또 그 신장과 관련된 그 호르몬 부분에서 알도스테론에 대한 설명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여기에서 파악을 하시지만 나머지는 일단 지금 뭐 내분비 시간은 아니니까 콜티졸, 에피네프린, 노에프네프린 정도가 이렇게 부신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간략하게 잠시 설명을 또 드리자면 알도스테론은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ADH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기억나시죠? 예,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다 보니까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억제하죠. 어떻게? 재흡수라는 작용을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보유 호르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을 몸 안에다가 끌고 들어오고요.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소금이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그렇게 물과 소듐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혈류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트레스를 만약에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얘들도 어떻게 해요?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혈관을 수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많아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압이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혈관을 수축을 하다 보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신부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분비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시고요. 콜티졸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티졸은 이제 항염증 호르몬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부신에서는 요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이 부신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요 이제 그 신장에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를 좀 챙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맞아요. 네, 하지만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꼭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이제 좀 보실 텐데요. 자, 신장은 피질, 수질, 신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신장의 이제 종 단면을 좀 잘라가지고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신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한 150에서 200g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한 10cm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cm 정도라 하면 여기 10cm 자 이렇게 보시면 10cm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요 정도. 예. 그래서 손바닥 딱 요 정도, 요 정도 길이고 너비는 한 5cm 정도 이렇게 보시니까 한 3손가락 정도 이렇게 되시죠. 여러분들도 자기 손 펴고 보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10cm 정도, 그 다음에 5cm 정도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요 정도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한 3, 4cm 정도 이렇게 3, 4cm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장이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장인데 이식하려고 이제 떼던 중간에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신장이 있고요. 신장은 여기에 그 꺼풀이요, 결합 조직인 피막, 그래서 파이브러스, 이로 해가지고 이게 파이브러스 아시죠, 그죠? 이 질긴 그 피막으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조직을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방은, 주위 지방은 이제 충격을 좀 흡수를 해서 이제 신장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은요, 누운 자세에서 흉추 12번에서 요추 세 번째 요추, 여기에 있는데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가기 전에 보시면 신장 위치는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면서 후복막 강내 조직이다. 그래서 리트로페리토니얼 올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양쪽 면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신장은 간 때문이야 1cm 이렇게 낮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후복막 강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장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 포지션을 엎어야겠죠. 환자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다가 이제 허리 뒤쪽에서 이제 그 수술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한쪽 신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 놓은 자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냐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해서 이쪽 수술면 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저기 그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어가지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를 내네 막 이렇게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아까 그림 잠깐만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자, 이 환자 오른쪽이 여기 미세하게 좀 1cm 정도라 크게 차이는 안 났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한 1cm 정도 이렇게 낮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1cm 정도 낮게 위치를 하고 있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1c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장 생검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요 늑간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룸바 3번에 걸쳐 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12번부터 시작해서 요추 3개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환자가 이제 엎어놓고 만약에 여기서 신장 생검을 한다 이러면은 이 환자가 요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검사를 할 때 숨을 들이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장 생검, 경피적 신장 생검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숨을 좀 참고 이렇게 협조가 되는 상황에서 꼭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가 안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알고 있어야 아까 수술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간 생검할 때 기억나세요? 소화기계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서 놀라셨겠지만, 간 생검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간이 있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안쪽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폐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얘는 숨을 들이쉬면 안 돼요. 숨을 내쉰 상황에서 딱 참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들마다 숨을 들이쉬고 참느냐, 숨을 내쉬고 참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데, 이거를 왜 그런지를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 신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들이쉬어서 여기에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을 늘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간 늘려서 얘가 밀려서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여기를 찔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위치와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도 이제 시험 문제를 막 이렇게 뭐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문제가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신장의 이제 위치와 구조는 했고요. 자, 이제 신장의 종단면 해서 종단면 이제 좀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신장의 피질, 껍데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수질,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있고 신우라고 해서 레날 펠비스 요 부분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질 부분은 약 한 1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피질은 여기에 이제 혈관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색깔에서 좀 빨갛게 이렇게 좀 보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cm 정도 두께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있죠. 그래서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뇨관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소변이 모이는 집합관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모이면서 소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변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수질은 이제 속질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요런 이제 집합관과 이제 네프론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혈관들이 많이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여기 피질보다도 더 빨간 색깔로 이렇게 더 보이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헨레스 고리와 집합관은 수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실 텐데, 자, 여기에 요 세간고리, 헨레스 고리와 집합관은 어디에 있다? 수질에 위치하고 있다. 신추체, 레날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건 어디다? 수질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우는요, 여기 집합관에서 나와 있는 이 것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신우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요. 신우는 여기 이제 집합관에서 나오는 요 끝부분을 이제 신유두라 하고 여기가 이제 소신배라 하고요. 여기가 대신배라고 해서 여기가 대신배고 여기가 이제 레넬 펠비스 요관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신우 부분에서는 소변이 그래도 좀 고여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용량이 한 3에서 5ml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관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요관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옆구리에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소변을 좀 빼줄 수가 있습니다. 빼줄 수 있는데 이제 방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부풀어도 괜찮은데요. 여기는 탄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이라도 차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들이 물에 폭 잠기게 돼요. 우리 목욕탕 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막 부풀죠, 여기. 그래갖고 쫙 조금만 이렇게 딱 다쳐도 어떻게 돼? 탁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이 차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관이 꼽혀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신우에서는 소변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이 얼마다? 5cc. 5cc 주사기 기억나시죠? 5cc예요, 5cc.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관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은 순환 혈액량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심장에서 박출한 혈액의 약 20에서 25%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맥혈이죠. 동맥혈. 동맥혈인데 여기 동맥혈은요. 신장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피예요. 그쵸?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죠.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신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동맥혈은 더러운 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신장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보호막 주머니에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요 이제 사구체라 하잖아요. 왜 이거 우리 왜 알아요? 우리 왜 계란 있잖아, 계란 막 그 거품기 할 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를 착착착착 모르나? 아까 그림 지우고요. 우리 왜 계란 이렇게 할 때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기억나세요 이제? 그래서 요 요걸로 해가지고 계란을 막 거품을 내잖아. 그지? 그래서 요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사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는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겠지. 그래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구체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보호막 주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막 이제 물질들이 넘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원뇨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세뇨관 따라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헨레스골이죠. 그래서 근위 세뇨관을 지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그러니까 헨레스골이를 이제 하행, 상행, 그 다음에 여기가 원위 세뇨관을 지나서 집합관을 따라서 이제 소변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소변이 이제 이렇게 원뇨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가 여기 그 혈관들이요, 여기 세뇨관들을 다 감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흡수와 분비의 기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쭉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정맥이지만 요 신장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깨끗한 피. 그치? 깨끗한 피가 이제 쭉 이제 해서 다시 대정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 갈 길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심장에서 박출한 혈액이요 20에서 25%가 처리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1회 박출량이 얼마예요? 성인 기준 봤을 땐 70cc였잖아요. 그죠? 70ml다. 이렇게 보시면, 자, 분당 우리가 뛰는 횟수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70회다. 이렇게 되면 분당 나가는 게 몇 cc다? 4,900cc다. 이렇게. 여기 앞에 밀리리터로 했으니까 여기도 밀리리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4,900ml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당 혈액에서 박출되는 양은 5리터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5리터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almost 5리터가 나가면, 분당 나가면, 이거를, 시간당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60분이죠. 그죠? 그러면 5, 6, 30 하면 시간당 300리터가 나가죠. 그죠? 맞아요? 네. 이 중에서 이제 300리터가, 시간당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터가 심장에서 나가죠. 심장에서 300이 이렇게 나가면 이게 하루 나가려면 얼마예요? 24를 곱하면 하루 용량이 나오겠죠. 하루 박출량이 나오겠죠. 하루 박출량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기 24 곱하기 300은 하면 얼마? 7,200리터가 심장에서 나가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삼다수가 2리터잖아요. 그죠? 삼다수가 2리터니까 7,200리터 나누기 2 하면 삼다수통 3,600개가 나가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심장 박출량의 20%에서 25%가 어디로 간다? 신장으로 이제 가서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돼. 그치? 그래서 7,20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1800리터 정도가 어디로 간다? 신장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500리터가 신장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지? 약 1500리터가 신장을 거쳐 나가는데, 자, 만약에 신장으로 얘가 이제 나갔다. 이렇게 신장으로 혈액이 다 가가지고 이게 다 소변으로 나가면 죽죠, 사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이제 빠져서 이쪽으로 이제 소변이 나가게 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재흡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1500cc다. 그래서 한 1000분의 1 정도로 좀 많이 줄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1회 소변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회 소변량은 200에서 한 30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200cc부터 느껴서 만약에 그냥 뭐 안 참고 바로 갔다 이렇게 되면 우유 한 병, 그지? 우유 한 병 양인 200cc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한 10시나 11시쯤 돼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3, 4시쯤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언제?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가면 벌써 이게 몇 번이에요? 6번이죠. 그쵸? 그러면 200 곱하기 6 하면 200 곱하기 6 하면 1200cc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1500cc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 소변량이고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가니까 이 소변량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은 왜 중요하냐면 소변의 양이 핍뇨, 무뇨, 다뇨,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기본간호학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에 성인간호학에서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 양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돼. 되셨나요? 자, 신장의 기본 단위는 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은요,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체는 아까 봤던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정도씩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 그림 33-4에도 그림이 완전히 펼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50분, 그때 17분 오리엔테이션 한 거랑 이거랑 합하면 이제 50분이 되는 거라서 지금 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원 부분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